5월의 따스한 햇살이 창가로 스며드는 아침, 82세의 박순덕 할머니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아들 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50년간 살던 시골집이 재개발되어 개발 보상금을 받아 아들과 함께 살려고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아들 민호와 며느리 수진이 나와서 맞아주었지만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이 깍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예의가 담겨 있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뭔가 어색함을 느꼈어요. 마치 연습된 대사를 읽는 배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오시니까 집안이 훨씬 밝아져요. 수지는 할머니의 짐을 받아들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 않는다는 걸 할머니는 놓치지 않았어요. 10년 넘게 며느리들을 지켜본 할머니의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계시면 안 돼요. 민호가 할머니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수진이도 어머님 모시고 싶어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정말 며느리가 원해서 한 일일까요? 어머님, 방은 이쪽으로 준비해 드렸어요. 수진이 할머니를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작지만 햇볕이 잘 들어서 좋으실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방을 둘러보니 뭔가 임시 숙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았고 가구들도 어디서 급히 가져온 듯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수진이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보며 할머니는 감탄했습니다. 어머님 입맛에 맞게 간을 좀 싱겁게 했어요. 수진의 배려 깊은 말에 할머니는 고마움을 표했어요. 하지만 막상 숟가락을 들어보니 밥이 목에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식사 중에 수진이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낮에 혼자 계실 때가 많으실 텐데요. 괜찮으시죠? 물론 괜찮다고 말했지만 할머니는 뭔가 미리 양해를 구하는 듯한 수진의 어조가 신경 쓰였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이 쉽게 오지 않았어요. 낯선 집, 낯선 침대에서 뒤척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완벽했어요. 트집 잡을 구석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불편할까요? 할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수진이는 출근 준비를 하며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님, 점심은 냉장고에 준비해 두었으니까 드세요. 그리고 심심하시면 텔레비전 보시고요. 모든 말이 완벽하게 예의 바른 며느리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뭔가 차가운 기운을 느꼈어요. 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지자 할머니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이 집에서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서도 자신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 민호와 수진이 그리고 손자들만의 사진이었어요. 할머니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수진이의 취향대로 꾸며져 있었어요. 자신이 끼어들 자리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수진이의 존댓말 속에 숨어 있는 것은 진심 어린 배려가 아니라 거리감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오후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던 할머니의 마음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지 사흘째 되는 날, 할머니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세수를 하려고 화장실에 갔다가 손가락을 보는 순간 할머니는 그만 비명을 질렀어요. 결혼 반지가 없어졌어요. 5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린 적 없던 그 반지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거였습니다. 할머니는 급히 화장실 구석구석을 뒤졌어요. 변기 뒤쪽까지 손을 넣어가며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수진아, 할머니가 다급하게 며느리를 불렀어요. 회사에 가려던 수진이가 돌아왔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님? 수진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그 완벽한 예의가 담겨 있었어요. 내 반지가 없어졌어. 어제 밤까지 분명히 끼고 있었는데.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반지는 돌아가신 남편이 결혼할 때 끼워준 유일한 기념품이었거든요. 수진이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혹시 어젯밤에 빼놓으신 건 아니세요? 나이가 들면 깜빡하는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 말에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깜빡하다니. 할머니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50년 동안 단 하루도 빼본 적 없는 반지를 깜빡한다고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수진이는 별로 관심 없다는 듯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 회사에 늦겠어요. 나중에 천천히 찾아보세요. 분명히 어디 있을 거예요. 그리고는 서둘러 현관문을 나가버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늘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혼자 남은 할머니는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밑, 서랍 속, 심지어 쓰레기통까지 뒤져봤어요. 하지만 반지는 어디에도 없었죠.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할머니는 지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세탁기 근처 바닥에 작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 단단한 것이 떨어져서 생긴 흠집 같았어요. 할머니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반지가 떨어져서 생긴 흔적일까요? 저녁에 수진이가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다시 반지 이야기를 꺼냈어요. 수진아, 혹시 내가 세탁할 때 뭔가 떨어지는 소리 들은 적 없니?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저는 그런 소리 못 들었어요. 그리고 잠깐 멈췄다가 덧붙였죠. 어머님, 혹시 치매 검사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자꾸 깜빡하시는 것 같아서요. 치매라는 말에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겨우 반지 하나 잃어버렸다고 치매 소리까지 들어야 하나요? 할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난 멀쩡해. 할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자 수진이는 오히려 더 차분해졌습니다. 어머님, 화내시면 안 되죠. 건강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었던 그 반지가 정말 그냥 사라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진이의 태도도 이상했어요. 마치 처음부터 반지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새벽 2시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찾아보려고 했죠. 그런데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가 뭔가를 뒤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숨을 죽이고 부엌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진이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그녀는 싱크대 아래 서랍을 열고 뭔가를 찾고 있었죠. 할머니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혹시 반지를 찾고 있는 걸까요? 수진아.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수진이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왜 안 주무세요? 물 좀 마시려고 나왔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어요. 너도 잠이 안 와서 나온 거니?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좀 답답해서요. 수진이 대답했지만 그 순간 할머니는 확신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 순간부터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해시태그 제3장 불붙는 갈등.
의심의 씨앗이 자라난 지 일주일 후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반지는 여전히 찾을 수 없었고 수진이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더욱 냉랭해져만 갔어요. 마침내 할머니는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이 모든 걸 말해야겠다고요. 민호야, 엄마 좀 봐. 할머니가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수진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엄마? 민호가 물었죠. 내 아내가 뭔가 이상해. 내 반지도 없어졌고 자꾸 나한테 치매라고 하고.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엄마, 수진이가 언제 그랬어요? 수진이는 엄마 모시려고 얼마나 애쓰는데. 민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했어요. 아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니요. 그때 설거지를 끝낸 수진이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수진아, 솔직히 말해봐. 내 반지 어디 갔는지 정말 모르니? 수진이는 잠깐 굳어진 표정을 지었다가 곧 슬픈 얼굴로 변했어요. 어머님, 저를 의심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에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수진이가 왜 반지를 가져가겠어요? 할머니는 당황했어요. 분명히 자신이 이상한 걸 목격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이미 딱딱해져 있었어요. 수진이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정성껏 모시려고 했는데 이렇게 의심받으니까 너무 속상해요. 그 눈물을 본 민호는 완전히 며느리 편으로 기울었죠. 엄마, 수진이한테 사과하세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낳고 기른 아들이 며느리 편만 드는 걸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이뤄졌어요. 수진이는 여전히 완벽한 예의를 갖춰 할머니께 반찬을 권했지만 그 시선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더 드세요. 몸에 좋으니까요. 할머니는 숟가락을 놓고 말했어요. 수진아, 엄마가 말하는 건데 혹시 내가 무심코. 하지만 말을 끝내기도 전에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수진이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어머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불화할까봐 걱정돼요. 그 말에 할머니는 완전히 고립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병원 예약을 잡아드릴까요? 요즘 기억력 검사도 간단히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제안에 할머니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나는 미치지 않았어.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50년 동안 끼고 산 반지를 잊어버릴 것 같니? 하지만 수진이는 더욱 차분해질 뿐이었어요. 어머님, 화내시면 혈압에 안 좋아요. 진정하세요. 수진이의 그 침착한 태도가 할머니를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마치 미친 늙은이를 달래는 듯한 어조였거든요.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엄마, 요즘 부쩍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히 지내세요. 아들마저 자신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걸 보며 할머니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자리에 누워서 눈물을 흘렸어요. 반지를 잃어버린 것보다 더 슬픈 건 가족들의 외면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는 확신이 더욱 굳어져 갔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고 할머니는 이제 혼자서라도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다짐을 한 지 사흘째,
할머니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수진이가 급하게 외출을 하며 핸드백을 두고 간 거였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죠.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수진이의 가방을 열어봤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가방 속 작은 주머니에서 빨간 봉투가 보였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내보니 채권 독촉장이었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며느리에게 이런 빚이 있었다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봉투 밑에서 남자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민호가 아닌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이었죠. 뒷면에는 사랑하는 수진이에게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가 돌아온 거였습니다. 할머니는 급히 모든 걸 제자리에 놓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진이가 거실로 들어와 할머니가 자신의 가방을 뒤지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거죠. 어머님, 뭐하고 계세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걸 말이죠. 이게 뭐니? 할머니가 채권 독촉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3천만 원이 웬 돈이야. 그리고 이 사진은 또 뭐고. 수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수진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모든 걸 확신하고 있었어요. 내가 왜 불편했는지 이제 알겠다. 내가 우리 집에 돈 때문에 들어온 거지. 어머님, 잠깐만요. 오해예요. 수진이가 급히 변명하려 했지만 할머니의 분노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오해. 이런 증거가 있는데도 오해라고 하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내 반지도 내가 가져간 거 아니니. 돈에 눈이 멀어서. 그 순간 민호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부터 큰 소리가 들렸거든요. 무슨 일이에요? 민호가 황급히 거실로 뛰어들어왔어요. 할머니는 채권 독촉장과 사진을 민호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이것 좀 봐라.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민호는 그 종이들을 보더니 얼굴이 파랗게 변했어요. 이게 뭐야, 수진아.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곧바로 전략을 바꿨어요. 오히려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죠. 오빠, 어머님이 요즘 너무 이상하세요. 자꾸 제 사생활을 뒤지시고 없는 일을 만들어내세요. 이제는 제 가방까지 뒤지셨어요. 수진이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민호가 할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선을 넘으신 거 아니에요. 남의 가방을 왜 뒤져요? 남의 가방이라니. 할머니는 기가 막혔어요. 이 집이 누구 집인데 남의 가방이라고 하니. 그리고 이 증거들은 뭐로 설명할 거야? 수진이가 훌쩍이며 말했어요. 오빠, 어머님이 요즘 자꾸 헛것을 보세요. 없던 일을 있다고 하시고 저를 자꾸 의심하세요. 정말 병원에 한번 모셔가야 할 것 같아요. 그 순간 할머니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미쳤다고. 내가 미쳤다고 하는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어요. 그럼 이 빚은 뭐고 이 남자는 누구야? 민호는 수진이를 감쌌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모습을 본 할머니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아들이 자신보다 며느리를 더 믿는다는 게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좋아, 그럼 시간이 모든 걸 증명해 줄 거야. 너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언젠가는 다 드러날 테니까. 그날 밤 집안은 얼어붙은 듯
조용했고 할머니 혼자만이 분노와 절망 속에서 긴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풀리지 않은 의문을 안고 하루가 더 지났을 때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수진이가 외출한 사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반지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수진이의 방까지 들어갔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할머니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작은 보석함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보석함을 열어보는 순간 할머니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 자신의 결혼 반지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반지를 손에 쥐고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미치지 않았다는 증거, 그리고 수진이가 정말로 도둑이었다는 확실한 물증이었어요. 50년 동안 끼고 살았던 그 반지가 이런 곳에 숨겨져 있다니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가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거였어요. 할머니는 반지를 꽉 쥐고 수진이를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였어요. 어머님, 뭐하고 계세요? 수진이가 방으로 들어와서는 할머니가 자신의 화장대 앞에 서 있는 걸 보고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열려있는 보석함을 보는 순간 수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제 변명은 그만해라. 할머니가 반지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져간 거 맞지? 수진이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갑자기 다른 표정으로 변했어요. 그동안 보여왔던 완벽한 며느리의 가면이 벗겨진 거였습니다. 그까짓 반지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 난리예요. 수진이의 목소리에서 존댓말이 사라졌어요. 어차피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저희 거들 미리 좀 주면 어때서요?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예의가 가짜였다는 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다니요. 너 정말. 할머니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민호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호가 방으로 들어와 보니 할머니가 반지를 들고 있고 수진이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수진아, 이게 정말이야. 정말 엄마 반지를 가져간 거야. 수진이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를 냈어요. 그래요, 제가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게 어때서요? 어차피 늙으신 분이 뭘 아세요? 그 말에 민호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호는 할머니께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믿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마침내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는 짐을 싸서 집을 떠났고 할머니는 드디어 아들과 진정한 화해를 나누었습니다.